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구미지역 경제 동향 보고회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및 국민의회에 이어 인사 말씀, 지역 경제 동향 보고, 구미시 주요 사업 소개, 구미 3단 제조 혁신 발전 전략 발표, 지역 산업 활성화 정책 설명, 구미 강소 연구개발 특구 사업 설명,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발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발표자분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하고 전체 참석자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용 구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식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철 구미 세무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호 구미 성공회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순서는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용 구미시장님, 또 우리 구미에 제일 잘생겼지요. hendsomeboy 젠틀맨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님, 또 교육장님, 세무서장님, 각 기관 단체장님, 회원사, 또 내빈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식사도 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물과 음료수밖에 못 드리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 코로나 끝나면은 제가 맛있는 것 많이 대접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KTX 문제에 또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문경에 가서 보니까 문경에 후배가 있어서, 노예가가 있어서 갔더니 굴을 두어서 하더라고요. 저 한눈으로 딱 봐도 야, 저거 KTX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문경에서 수서역까지 1시간만 하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경에 땅값이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얼마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또 물도 문경이 좋더라고요. 제 고향 청송만큼 문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경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의 제일 수건 사업이 제가 봐서는 KTX역이라고 봅니다. 많은 앞에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KTX역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KTX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도 또 우리 회사에도 외국 손님, 또 그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이 김천 구미역에 대해 거지 왜 구미에 역이 없냐고 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은 아니지만 국민의 사람들이 등지가 생겼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40만이 넘는 국민 시민이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김천에 또 승객이 90%가 국민 사람인데 김천에 역을 갖다 놔야 되냐. 제가 조금 전에도 어제도 그린상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시민이 김천에 가서 택시 타려면 35,000원 더 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국민의 리더분들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더 문제입니다. 시간 일당이 35,000원이 아니라 35만원, 350만원 줘야 되는 분들이 김천 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통일에 있으면 우리가 시간도 안 비껴도 되고 돈도 안 들어도 됩니다.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값이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과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북삼이든 김천이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양목에, 김천이 죄송합니다. 양목에서 일공당까지 저희 공장까지 오는데 10분 정도만 하면 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양목에서 구미역을 신설했다고 했을 때 양목에서 순환도로 놓으면은 시청까지도 15분, 구미 시내 전체가 제가 봐서는 30분 안에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왜 또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구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김천에 가서 30초 이상 택시를 못 시행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택시가 가도 거기에서 또 다시 손님을 태워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김천에 가서 구미 택시, 다른 택시는 괜찮은데 구미 택시만 가면은 그걸 만나고 갔다고. 이 구미 사람이 이게 말이 된다 이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게 10년, 100년 지난다고 하면은 차라리 KTX 이 스폰서를 안 나와도 우리 구미 시민들이 담배를 팔아 가라도 지상역에 KTX 놔야 됩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양목이든 북삼이든 해야만이 앞으로 구미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100년 안에 잘 올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 이거 KTX 역을 요번에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구미의 미래는 있겠나. 또 KTX가 김천에 생기고 난 이후부터 구미가 어떻게 보면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은 그 이후에 구미가 발전이 됐습니까?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대통령이 돼서 대기업 보고 당신들 내려가 조사를 시키지 않는다 하면은 잘 안 옵니다. 교통이 힘든데 옵니까?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 인력들이 물다고 구미에 오지가 않습니다. 구미에 유치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지. 교통망이 제가 봐서는 제일이라고 봅니다. 이 KTX만 되면은 KTX가 돼야 지금 남부 내륙철도가 문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천에서 거제로 간다고 합니다. 구미에 돼야만이 이 남부 내륙철도도 구미로 해서 갈 수가 있거든.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10만 도시에 있다는 건 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것을 설득을 해서 한 1% 정도는 기존에 했는데 나쁘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을 봤을 때도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그런 분들 잘 설득해서 앞으로 구미시에 KTX만 되면은 공항도 이제는 가깝지 않습니까? 공항 오지 또 북구미시에서 또 중앙고속도로 연결하지 또 구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공항까지 도로든 철도든 전철이든 연결을 하고 나면은 구미는 자연스럽게 구미
기업들 유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구미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음식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승승장구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 뵈야 되는데 시절 탓에 오늘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윤재호 우리 금성훈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꿈이가 10년 전부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김재상 의장 그다음 의원님 또 우리 도의회 김상조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도 오셨는데 또 많은 분들과 고민합니다만 이런 한 번의 변화의 추세를 역전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큰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크게 보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통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이 두 개가 큰 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더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구미시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나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구미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산단 대개조, 특히 최근에는 앞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볼 전략을 세웠습니다. 빅5 플러스 1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소개를 할 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곧 또 한 달 뒤에는 또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좀 스피도록 함께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기업, 가정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입니다. 우리 윤재호 회장님께서 너무 과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두들 하는 이야기,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업이고 또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가 모두 다 힘들다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기업에 관련해서는 윤 회장님과 우리 장성현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저는 최근에 우리 구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이슈가 치손 관련 낙동강 물관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미 시민이 양분이 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 구미 시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계시는 기업인들도 어쩌면 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치손 이전 관련해서도 여기 계시는 기업인들도 좀 구미시에 좋은 대안과 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 시장님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모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여튼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구미 경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경상북도 김상조 도의원이 함께 해주셨고 또 구미시에서는 아마 우리 이지은 의원님이 아마 가장 관심 많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 국방 2차 전지까지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아시겠지만
2013년도 정점 이후에 계속 내리막이고 무역흑자 역시 전국에 160%까지 갔지만 현재 2020년도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들어 수출과 생산, 고용 등 실물 경제가 부품 역시 수출 금액이 우선 완제품에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품목이 구미공단의 수출을 가장 크게 이끌었고 영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그쪽으로도 프리미엄품을 많이 수출했고 중국에 휴대폰 부품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상위 4개 품목을 보시면 우선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이 4개 품목이 모두 올 들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 역시 전년 대비해서 생산에서 느끼는 체감력 역시 약 3년 동안 기준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 4분기부터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현장에서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대구 경북에 비해 구미가 조금 더 유명입니다. 구미시 인구와 거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중 구미 지역에 있는 연구에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광역철도망이 2023년 말 개통한다면 대구와의 시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구미공단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짧게 구미 지역 경제 동향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이창영 기업 경제지원국장님께서 구미시 주요 사업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경제 활성화와 미래경제 도약을 위한 구미경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위에서 그 구미경제 동향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미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표로 느꼈을 것으로 구미시는 확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을 목표하여 대규모 국책사업과 다양한 경제 지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혁신 부분과 투자 활력 부분,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와 아까 시장에서 미리 언급하신 B5 플러스 1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신 부분입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구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구미 그린 산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G 기반의 디지털화 및 에너지 보일러 산업으로 미래 신산업 제조 혁신 및 근린 미군 산업 경쟁 우위 선진을 목표로 대한민국 최초 국가산업단에서 최고의 국가산업으로 구상하고자 합니다. 구미 스마트 그린 산단의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유질 사업과 에너지 플랫폼, 통합안전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스마트 제조 보급 인력 양성이 지금 출발을 했고 2020년에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혁신 데이터 센터와 경제 혁신 공정 모듈,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스마트 전기 시설은 이 4개 사업은 저희들이 제2기획을 통해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두 번째 국책 사업인 경북 산업단지 4개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9,926억 원을 투입하여 구미 산단을 거점으로 해서 김천, 칠곡, 성주와 연계하여 구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다시 방송특구는 부수 혁신 기업과 소규모 필수 공간 구축을 통한 집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방송특구 개발 특구 조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360억을 투입하여 R&D 인력 양성, 제조 생산, 산업 실증, 기술 사업 파트는 4개 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여 유망 기술을 사업하고 또한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설비, 산업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그 주력 산업 보도한 및 신산업 육성을 제조 혁신성 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으며 본 사업은 조금 후에 우리 변리사님께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기술 개발 단계에 이어지는 VR이나 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와 관련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미래 신성장 확충을 위하여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센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 성장과 함께 로봇은 제조 혁신의 필수 요소임에 따라 구미시에는 로봇 직업 혁신센터를 구축을 하여 앞으로 2,101명의 산업 현장 로봇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실습 장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 대중 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먼저 구미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단독 분야가 13만 평을 조성해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단계 분야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로 지난 8월 1일자로 정강 분양가 86만 4천원에서 73만 9천원으로 인하했으며 9월 1일부터 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분양자 선택을 하고 있으며 3구역 입주점을 7개 중에서 16개로 완납하고 1, 2구역도 저희들이 7개 정도에 현재 정 완납해달라고 준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 국가 5단지에 10만 평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도 346억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와 기업 장날을 운영하여 구미시와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경영 안정 지원과 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예년보다 100억 이상 증액된 352억 원을 주었으며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시설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패 핵심 소재 선정을 위해 미래 산업 발전을 발견할 수 있는 상생형 유기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연내 착공하여 10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161개 중소기업의 청년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256명의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외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구미, 김천, 칠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697억의 사업비로 4개 프로젝트,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 산방 고용 창출과 스마트 모빌리티 고용 확대, 지역 산업 고용 연계로 2024년까지 1,520명의 고용 창출과 212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미 산단 제조 혁신 프로젝트인 빅5 플러스 1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5 플러스 1은 우리 시의 경쟁이 있는 보유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인 2차 전지, UM,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스마트 제조, 방위 산업과 함께 플러스 1인 지능형 반도체를 선정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빅5 플러스 1 사업은 핵심 소재 부품 자립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 산단에서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국산화 및 글로벌 공급 기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으며 향후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이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에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대규모 국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혁신과 투자 활력을 위한 환경 개선, 맞춤형 기업 지원, 고공간 전략 투자,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3대 분야의 삼박자가 순조롭게 진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B5+1은 미래 산단의 제조 혁신 프로젝트로 우리 시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토대로 미래 산업 선정을 위한 과감한 홍보로 저희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B5+1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구미경제 주요 사업을 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가라니까 제가 좀 무섭이 이렇게 결론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5+1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구미 지역산업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50년간 국가 전자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2020년대 이후 시대에 적합한 주력산업 재도약은 신산업 발굴을 이 발전 전략을 통해서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구미가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군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구미 주력산업과 연계 가능한 유망 산업은 뭐가 있으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산업군은, 그리고 구미 5공단 분양률을 겨냥할 수 있는 산업군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았고요. 또한 국가와 구미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 및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태도로 최종적으로 2차 전지, UAM, 미래자동차, 스마트 제조, 방위산업,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를 구미 B5+1 소재 대기업인 생계사가 구미 쪽에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 연계에서 배터리 응용산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 경우에는 이미 구미 제조 고도화와 스마트화의 필연적인 과제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위산업은 구미에 3개의 체계 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역 기업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는 구미에서 출생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융합부품 기술 자립화 및 신산업 비즈니스 발굴 모델은 구미가 최적화된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B5+1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큰 비전이 되겠습니다. 2025년 구미 산업도약 999 달성이라는 비전 하에 구미 국가산당 가동률 90%, 국가산당 5단지 입주율 90%, 그리고 제조 앵커기업 육성 유치 9개사를 목표로 본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추진된 경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장세용 시장님과 기술원 우병구 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전략산업 도출 및 연계 시너지 창출 방안 및 세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부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LG화학, 도레이, 포스코 케미칼 등 구미시는 이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반들이 차근차근 구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미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셀 배터리가 없는데 전자 응용산업까지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구미시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응용산업의 벡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당위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 전지 소재 장비에 대한 국정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전기 전자 기반이 이미 다수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 내에서 포항이 소재에 관련된 2차 전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구미는 소재 플러스 배터리 응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기 전자 시너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차세대 2차 전지 응용산업 거점도시 구미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총 4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추진 과제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하나의 분야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크게 세워봤습니다. 구미 2차 전지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LG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서 배터리 완제품 기업과 연결된 완제품에 관련된 앵커 기업 육성 및 유치를 하겠다. 또한 이 완제품이라 하면은 셀과 배터리이고 이 셀과 배터리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산업에 대한 기반을 만들겠다.
그리고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상생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미하면 2차 전지 운용산업의 중심지라는 슬로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900억 규모의 사업을 이 내부 안에 발전 방향 안에 담았습니다. 다음 스마트 제조입니다. 기존 산업과 성장 산업 연결을 통해서 제조 산업을 고도화시켜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구미의 기본적인 전략을 분석해 보니 코어 팩토리, 협동 로봇 생산되는 부분과 휴먼 팩토리, 그리고 이 확장현실 기반으로 하는 이 엑셀 팩토리에 대한 특화도가 상당히 높고 기반 구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조 3대 특화 분야를 토대로 해서 스마트 제조기업 육성 유치 및 제조업 스마트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이며 약 1,900개의 제조 공장이 직접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미 스마트 그린 산업까지 강소연구개발도 3단 대개조 등 관련된 산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제조과 관련된 풍부한 인적 자원 및 제조 산업 잠재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들을 토대로 구미시의 제조 산업을 고도화시키고자 합니다. 비전은 제조 산업 스마트화를 통한 구미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제조업이라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 특화 분야 기술 확보, 강소기업 육성 이 세 가지 전략을 800여 규모의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장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AM 도심항공교통입니다. 구미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합신공항 부분이 저희 오공단 근소로 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AM 관련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UAM 관련해서는 크게 5가지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미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분석해보니 이 기체 개발 생산, 그리고 MRO 등의 운송, 운영, 그리고 버티포트 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기반 분야에 대한 사업군을 구미가 주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업군을 구미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앵커 기업 유치 및 소재 부품 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신공항 설치에 따라서 이 5공단이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등 UAM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증강현실, 2차 전지 등 연관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해서 2027년 구미에 산업선택의 거점 도시 구미라는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총 4개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총 4개의 전략은 약 2,350억 규모의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시스템과 같이 기존에 있는 기업 유치 또는 육성 및 UAM 생산단지 직접화, 인근 연계 산업 추진, UAM 선용한 실증단지 조성 및 인증 지원 사업, 경북 특화 UAM 서비스 모델 격출, UAM 연관 기업 산업 생태계 형성 및 R&D 수행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자동차입니다. 구미형 미래차 핵심 융합부품 제조산업 플러스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차는 수소 전기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며 3대 핵심 융합부품은 구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광학통신 모듈, 구동 모듈, 그 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구미 추진 가능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전기전자 부품, 통신장비, 금속가공 등 지역 기반 사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 융합산업 등 이미 관련된 인프라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김천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에 나와 있는 미래차 전략 노드맵을 보게 되면 대경권 주력 분야가 자율주행, 차량용 소재 부분인데 이 부분과 명확하게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제조 기술 직접화, 인력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2027년 미래차 3대 핵심 융합 부품 제조 산업 거점 구미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2천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부품에 대한 R&D 사업, 제조 지원 사업, 생태계 조성 등 사업 등 이 2천억 규모의 사업을
그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높은 산업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산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저희 구미지역은 전자 IT 분야 역량을 활용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필요할 강의성 및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위성을 간략하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는 유도무기 분야 국내 최대 생산 거점이고 이미 세계 체계 업체 및 신식기계 핵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방산 제품을 관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지역 전자산업과 연계한 방산부품 국산화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미 국방벤처센터 운영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해서 기업, 기술, 사람이 모이는 방위산업 거점으로 구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5개의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이 발전 전략은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 실행, 확장임실 기반의 군 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 민군 융합 MRO 밸리 조성 등 약 1,40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중소기업의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반도체 융합부품 생태계 조성, 지역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산학 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를 국내에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출발지가 바로 구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구미의 반도체 산업은 좀 이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구미 전자산업에 연계된 반도체 산업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산업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형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 조성안을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구미 전자산업 활성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재, 설계, 제조 공정 모두에 이르는 구미 반도체 융합부품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 기반 구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약 1,4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이 6개의 사업을 발표를 했으며 선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능형 SOC, FPGA 모듈화부터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 기반 R&D 역량 강화까지 사업 발표된 사업이 체계적으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를 구미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의 정명찬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는 거. 예, 그럼 산업부에서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산업 정책 공개를 보시면은 비수도권 지역 내 제조 비중이 32.5%로 수도권 분야를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식품 유통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지금 수도권 인구 50.2%입니다. 20년 기준인데 20년도 최초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인구 역전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도 89.2%고 지하실도 52.56%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활성화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혁신 체계를 구성하고, 혁신 클러스터, 제국지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 산업 추진을 보시면은, 국민의 정부, 98년부터 2000년은 지역 특화 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지역 특화 산업을 전 지역 확대했습니다. 국민정부 때는 4개 지역, 대구는 성류, 부산 신발, 경남 기계, 광주 가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가 9개 지역에 대해서 4+9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정부 시절의 지역 산업에 대해서는 또 법령은 국가균형법 특별법도 제정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3기 시절 시도시를 통해서 14기 시절에 이때 정책 방향은 시도 간 연계 협력 산업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그동안 4개 지역, 그 다음 4+9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역사업 육성 정책 방향은 지역사업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업의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사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지역사업 혁신 기반 구축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지투 보조금 이런 정책이고요. 지역사업 거점 육성은 국가 혁신 클러스터 육성, 이전 공공에 의해서 산업단지 경쟁화 강화, 스마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산업 혁신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특성화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있고, 지투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 광역 협력권 사업을 통해서 R&D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역 협력권 사업이 보면은 20년대 종료됐습니다. 종료돼가지고 그 다음에 후속 사업으로 지역 혁신 성장 산업을 22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특성화 개발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 영향을 보도하는 해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는 지역 성장 전기가 됐습니다. 스마트 기반 구축 사업은 연구 장비라든가 이런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14개 과제에 대해 가지고 77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 투자 촉진 보유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혁신 성장 사업. 이건 아까 그 광역 협력권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역 R&D 문제가 뭐냐면 일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몰이 끝나버리면은 다시 예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탈을 해서 사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 90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21년 예산 사업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좀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산업 거점 육성은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이라든가 이전 공공연계 사업, 산업단지 경쟁 강화 사업 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단이나 기타 거점들을 열어가지고 지역별로 14개 지역의 어떤 산업 진화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 사업이 18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 끝나면은 이 사업을 고도화하게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23년부터 2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20년 일몰 사업이었습니다. 1년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과기부 설득을 통해서 2년도 연장해라. 2년 했다가 22년도 다시 해서 이거 계속됐습니다. 연간 전국비만 한 800조 원 되는데 이렇게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공공연계에서 이것도 혁신도시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경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통안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경쟁 강화, 산업단지 경쟁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업융합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융합지구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동아리를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업융합 교육시설을 도입해가지고 R&D 경향서 성수하는 책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산업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관리 프로젝트 같은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적 지정의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신청에 대한 지역경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17년 6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제조업 경제 도나도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회를 직접 지원하여 지역 제조관리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0년도 14, 20년도에 11개, 그래서 22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후속 사업을 하긴 했는데 또 예타를 거치게 돼 예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경지역 현황입니다. 21년 6월 기준으로 원정 내 생산, 수출, 고용 개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작년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자영 같은 게 힘들지만 어떤 대경지역이 이렇게 생산, 수출, 고용 개편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경지역 현황입니다. 지역산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20년부터 대구 지역 2개, 경북 지역 총 4개 신설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도 4년부터 21년 6월까지 총 1,837억 원, 184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클러스도 각 시도별로 프로젝트 진행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능형 맞춤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경북은 전기차 5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연계 사업은 대구는 임플란트 수술 위한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고 경북은 교통안전공사 드론 플랫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리 프로젝트도 대구는 섬유 분야, 경북 제강 분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역에서는 지역 내 혁신 체제를 개편하고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지역산업 정책 추진 체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활성화해가지고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는 건 지금 산업보호과기부 중기부 각 부처별을 지원한 사업을 이렇게 부처가 아니면 또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원은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2년도 지역사업 예산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기재부에서 정한 정부 예산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회에 넘어와서 또 사실 또 좀 정액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핵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년 일몰이었는데 계획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치는 838억에서 784가 약간 줄긴 했는데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 차이점 22년도에는 예산에서 기획평가를 빼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산업융합지구조사도 전년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산업추진경험도 조금 줄긴 비슷하고 스마트 특성화 기반주 사업이 올해보다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1123억에서 1636억 그리고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광역협력 사업인데 일몰이 되다 보니까 21년도 사업이었었고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했는데 90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할 때는 몇 백이 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 제일 밑에 지역 잠재기 대응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 관련 프로젝트 후사하긴 한데 이것도 지금 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역조사 2년 만에 됐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일몰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국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 공모를 할 때 똑같은 기준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불리한 점이 있지 않냐 해서 우리 국에서도 또 공모제도를 좀 지역에 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내 정부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지역에 사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고 가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기대고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지원해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원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산업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라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왔지. 만약에 지원해 주게 되면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또 지역 협력반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드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을 좀 기업이 흡수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서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하셨던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덕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전국으로 연계되는 5대 대형 특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대형 특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앞쪽에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그 너무 큰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특구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 경쟁력 있는 구미 같은 지역들이 있으니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좀 더 그 집약해서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강서특구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왼쪽 지도에 보시면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2019년에 만들어진 6개 강서특구고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작년에 추가로 만들어진 2기 6개의 강서특구입니다. 구미 강서특구가 저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올해는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3기 강서특구가 새롭게 신설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구는 구미 지역 전체를 커버한다라기보다는 특구 지역이 조금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지역을 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그 4가지 지역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근거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호공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사업화를 진행하는 트랙이거나 아니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 새로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그 2가지가 다 융합이 된 금호공대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업한 신규 회사인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느낌이 오시겠지만 특구 사업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저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특구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소 기업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께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기업 그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제가 이제 관련된 활동들을 5년 이상 하고 있지만 이름을 좀 많이 잘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설연구소하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연구소 기업은 그냥 연구 중점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구 안에 설립이 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신규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건들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그 연구소 기업이 벤처기업처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회사가 그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될 때까지는 연구소 기업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은 첨단 기술 기업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시는 유형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케이스 1은 기존에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이 워낙 현재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넥스트 스텝으로 준비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외부에서 기술을 수혈을 해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뭔가 좀 빨리 외부의 기술을 우리 회사 내부의 기술로 내재하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연구소 기업 제도를 따라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사업 영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뭔가 조금 더 새롭게 확장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스피노프를 하기 이전에 내부에서 테스트 베드로 한번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 회사의 틀 안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시는 형태인데 보통 이제 이세 경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케이스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이상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캐시카우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영역이고요. 이때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업 자체로 이렇게 진출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설립 유형들이 있다라고 안에 책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분들께서 연구소 기업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실 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형태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소 기업 설립 제도들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니즈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연구소 기업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연구소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세 가지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면 그래서 그 금호공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을 것, 그다음에 금호공대와 공동으로 지분을 그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금호공대 10%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투자 형식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강서특구 내 주소지에 분사를 둔다라고 하면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류 작업들이나 형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연구소 기업으로 진행을 하실 때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같은 수행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소 기업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저희나 금호공대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이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받으시고 그 사항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미 내에서 2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연구소 기업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문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금호공대 기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저희 같은 수행기업들이 100% 옆에 붙어서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연구소 기업인 콜마 B&H가 있습니다. 콜마가 그 B&H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화장품을 그 외주 생산하거나 외주 연구 개발해주는 업체로 그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자체 브랜드를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그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니즈가 있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그 천연물 관련된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하고 합작을 해서 콜마 B&H라는 그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회사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이름을 콜마 B&H로 설명을 변경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 이상의 대형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사실 콜마 B&H 때문에 연구소 교육 제도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만들어진 매크로그래프라는 회사도 한국 애틀리와 함께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영화 관련되어진 CG 처리 전문 회사였고 기술력을 애틀리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그 많은 영화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해서 그 사업이 성장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진주 쪽에서 그 1호 연구소 기업인 그 A&H 스트럭처라는 회사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자체도 이제 7년 만에 직원 200명 규모로 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기업인데 카이하고 같이 해서 항공기를 설계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기 산업 자체가 워낙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突破口를 마련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조업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었지만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제조업에 생소한 제조업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제도를 통해서 좀 테스트 베드처럼 한번 2, 3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보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서 그 키워보다가 잘 되면 이제 회사 역량을 집중해보고 잘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기업을 찾아보는 형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셨고요. 지금은 제조업 쪽으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MRO 쪽 산업도 육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첨단 기술 기업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들을 막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만 한번 접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중견기업 규모 또는 큰 규모의 기업들이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할 때 연구소 기업이 설립이 되면 새로운 자회사인 연구소 기업은 연구소 기업대로 지원을 받지만
그 모기업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 기업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새로운 부지를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세금들을 그 감액해주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구 지역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부지를 구매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좀 개편이 돼서 그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저 네 가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첨단 기술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2번입니다. 그래서 산업발전법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첨단 기술 제품 생산 및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첨단 기술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조달부품이나 NEP, NEP하고는 좀 수준이 좀 다른 아주 낮은 등급인데 잘 모르셔서 이 제도를 이용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이용하고 계시는 그래서 회사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기술이나 운영하시는 사업들이 첨단 기술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수행기관들이 방문드려서 판단을 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시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 거의 대부분이 첨단 기술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첨단 기술 기업으로 도움을 받았던 회사는 대표적으로 골프 지원하고 실리콘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2년간씩 지원을 받는데 총 3회씩 지원을 받으셔서 골프장의 경우에는 300억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셨고 실리콘웍스는 170억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경서특구에서 다양한 유성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 팜플렛 안에 자세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최근도 경서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 지원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동호회와 함께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를 통해서 접촉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또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좀 이 분위기 좋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은 좋은 쪽으로 해주시고 비판적인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잘하신다고 해야 시장님이 더 힘내서 잘하시고 또 의원님, 시의원님 또 잘하신다고 해야 되지 자꾸 이 뭐한다 이래 하면은 힘들어서 더 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사람들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좋은 풍토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는 좋은 발전 방향 이런 것만 논의해야 되지 아이디어 창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 어름그름해서 오셨는데 서로 뭐 잘하니 뭐하니 비판적인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 좋은 발전적인 방향을 건의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정해도 되겠습니까? 구미 중소기업 회장님 오늘 영양 출신 많으신데 그 경제국장님도 영양 출신이고 야 좋은 이야기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지역 경제, 구미 지역 경제 동향을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표가 나타나서 아주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래 보니까 작년 대비 뭐 30% 가까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주로 강화 제품 60%, 그 다음에 무선 제품이 60% 정도 이제 발전이 되어서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일시적인 뭐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주 52시간,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저임금도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평등을 주고 지역의 이제 최저임금이 낮으면은 자연스럽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이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그 시간도 주 52시간도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정책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문제는 지난번에 송영일 대표가 왔을 때 직접 그 원익기원시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한참 그 토론을 했습니다. 원익기원시에서도 이 주 52시간 문제가 제일 고민이다. 수면 기술, 또 그런가 하면은 24시간 불을 끌 수 없는 기술, 뭐 이런 것에서 이제 52시간 문제를 논의했는데, 실제로 그 52시간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마련해달라고 국민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6개월 정도는 그 52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해달라.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지역별로 갔을 때 지역별로의 그 편차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건 마치 요즘 특별 지원을 하는데 뭐 몇 %만 지원한다했을 때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시장이 뭐 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업들 오랜만에 모시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되는 듯 하지만 시장에서 제일 고민은 과거의 삼성이나 LG의 그 헤드 중심이 하는 역할을 이제는 시가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전자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도가 만들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거 너무 모릅니다. 첫째는 하고 있는 줄도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용어가 전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제일 고민이 시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할지 알 수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내용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이게 우리 구미시의 시정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단 공업도시로서 구미가 나아가는 방향은 첨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오신 우리 다양한 우리 상공위원님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에서 특히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비말을 하겠습니다. 풀리게 해주셔야 된다. 의회에서 좀 정치인이 일을 풀리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오면 정말 곤란하다는 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고, 우리 국민은 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만큼 실제로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늘 김치랑도 비교를 맨날 다 하는데 김치를 가지고는 뭡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인 역량이에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저는 일단 행정 업무를 보는 그 시장으로서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중앙으로 전달을 하고 또 실무 차원에서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산야부에서 오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정동찬 사무관님 가셨습니까? 앞으로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중앙과의 통로가 잘 없다 하는 점이 늘 아쉽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미시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대구가 됩니다. 대전이 되고
천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국회의원 딱 2번밖에 없는데 거기는 국회의원 뭐 8분, 12분 이런 분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B5 플러스 1 하느라고 정말 꿈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밤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강서특구 금호공대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지만 애플코리아 R&D 센터 우리 구미하고 부산이 선택 지원했는데 대비는 포항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의 내막을 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 구미가 갖고 있는 기본 도시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경제적인 역량, 정치, 문화 이런 게 같이 성장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만 앞서고 있고 정치가 뒤떨어져 있고 문화적인 역량이 뒤떨어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온 한계들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시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만 이 역량들이 커진다는 점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설 회장님 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겠다. 또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뭐 여기 이영철 세무서장님 계시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원래 세무조사가 없다. 예, 뭐또 여기장님 계시는데 원래는 뭐 서울대에 뭐 한 300명 보내겠다. 이런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동 농협장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시렵니까? 예, 듣습니까? 예. 사무장님, 김상민님, 아까 뭐 윤조 회장님 하시는데 KTX 때문에 걱정은 저도 많이 하는데 구미는 KTX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 전직 국회의원들 두 분 다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전 의원하고 옆에 금방 앉아서 지금 저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요새 대구 경북 통합 이런 문제, 신공항 군위가 되고 가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북이 23개 시군에서 울릉도가 좀 제외하고 한 11개 시군으로 좀 통폐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안을 제가 많이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세금 내는 부분이 저도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초강력 둘 중에 하나 없애서 강력으로 좀 뽑아서 반만 줄이자. 왜 그러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런 걸로 하는데 그건 뭐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하지를 못하고 또 윤전희 회장 하듯이 개인적으로는 최고권이 어떻든 간에 북사목을 우리 구미시로 만들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되면 해결이. 최고권은 어떻든 간에 북삼의 어반 주민들은 구미시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민들 성향은 그런데 이제 최고권 재정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반기를 드는데 언젠가는 지역이 고령화되고 저출산 때문에 정말로 구미시가 좀 거대하게 커지려면은 북삼, 석적, 양목까지 먹여서 구미시가 제2, 제3의 도약을 해서 100만 도시를 한번 그것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포부를 한번 내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북삼에 KTX 역사가 생겨도 꿈이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길 빌어보겠습니다. 도의원님도 앞으로 도의원님만 하시지 말고 저 중앙 무대로 하셨어요. 예.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